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교육 인사이드 김태훈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만큼은 모든 분야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분야라면 아마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정책들이 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또 올 한 해 기대되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뭐가 제일 많은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도 이제 효의 달을 제정을 해야겠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거의 80%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정치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총선 때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보육과 교육 혹은 복지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에서부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정책까지 다양합니다. 울산 남구청은 지난 12월 21일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1년 우수시책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을 자체평가한 것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OK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가정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형광등이 부서졌을 때는 그 불편사항을 감수하고 누가 고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까 연구 끝에 그렇게 기동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입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가정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찾은 집은 형광등이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의 처지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다든가 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이 안 온다든가 그런 게 이제 민원들이 참 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을 하면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고 또 뭐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든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민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가정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모든 게 이제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지만 일반 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인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고에. 신문보고? 예, 처음에 그래요. 저는 한번 2번째입니다. 2번째? 예.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좋지. 예. 어떻게 다른 뭐 업체라든지 예. 뭐 그쪽을 이용하실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예. 다른 서비스 부르면은요 출장비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품만 사하면 되니까.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한 재료만 준비하면 기동대가 와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원칙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일반 가정에서는 재료비는 본인이 구입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주 그 독거노인 어르신 같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4개 반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 차량도 제작해서 각종 공구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하루에 67차례 출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찾은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주택. 변기가 자주 막혀 고생한다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째 부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거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나 신청이 가능한가 이래 여쭤봤더니 일반인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OK 생활민원 기동대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동대 단원들도 주민 반응에 보람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물건을 준다든가 돈을 쓰고 했다가 둘 때 그때 저희들이 참 보람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크구나. 민원을 받고 나왔을 적에 전부 다 반겨주시고 우리가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해줬을 적에 웃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해가지고 그때 보람을 최고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서남동에 있는 서남호수공원입니다. 2011년 이곳에 테마 쉼터를 조성하면서 새롭게 초미니 종교시설을 마련했습니다. 1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사찰, 교회, 성당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영국 기네스 협회에서 현장 실사하는 것도 예정돼 있을 만큼 울산 남구의 대표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운동 삼아 나오니까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날이 오게 됐어요. 이 시설물들은 단순히 종교 시설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다음 달 초에 이제 아들이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십사 하고 빌기도 하고. 작게 지어졌지만 이미 교회는 울산기독교연합회의 교회 인정서를 받았고 사찰과 성당도 곧 인정서가 발부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인 종교시설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작게 만들게 된 동기는 뭔가 모르게 색다른 그러한 이미지를 또 역발상이라 할까 그러한 데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작게 만들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초미니 종교시설이 모인 테마 쉼터에는 평일 1,000여 명, 주말 2,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시설에도 시주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꽤 많은 성금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남구청을 거쳐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준공된 지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불전함과 헌금함에 들어온 성금이라 할까 이게 한 1,000여만 원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 남구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켰다가 연초이나 연말에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에 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의 우수 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시광산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까지 쓰레기로 분류돼 매립되던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해 여러 가지 희귀금속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저희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 생활과 밀접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내고 버리던 것을 무료로 수거하는 데다 자원 활용까지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주로 울산 남구의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지만 다른 구군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증가해서 직원 수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6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는 생산 인원이 6명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14명으로 해서 생산량이 대폭 확대되면서 생산량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약 월 20톤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 50톤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서 가전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전제품에 딸린 전기선도 엄청난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폐선은 우리 가전제품에 보면 선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한두 개는 이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종량료 봉투에 그것도 몰래 넣어가지고
버리기도 일부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우리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 센터로 보내주시면은 이게 고철보다 비쌉니다. 키로에 보통 이게 한 1,600원 가는데 고철이 한 4배 정도 가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건데 사실은 이런 거 폐설이라도 선 하나라도 버리지 마시고 고물상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폐가전을 안에 필요한 구리만 딱 빼내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물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이제는 이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각 성상별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자원 확보를 한다는 그 이미지가 차츰 안착이 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리는 폐자원은 도시 광산화 사업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차츰 자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 남구 지역의 재활용률은 거의 90%에 이릅니다. 자원도 재활용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도시 광산화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은 숙제도 있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전체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기업체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을 한 8개월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을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부가가치가 좀 높은 폐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정책으로 뒷받침하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OK 생활민원 기동대나 도시 광산화 사업 그리고 서남호수공원의 테마 쉼터는 짧은 시간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들 사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이 같은 인기 비결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맞춰 사업을 펼쳤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2012년 올해 각 지자체의 정책을 보더라도 주민들을 기분 좋게 하는 계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입니다. 울산의 중심으로 불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노령 인구가 밀집된 곳이 됐습니다. 중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는 근원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표조례가 생겨났습니다. 중구가 제일 중심적인 도시다 보니까 그중에 또 우리 중구가 인구가 제일 노령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걸 보완해서 우리도 이제 효의 달을 제정을 해야겠다라는 거 하고 효 실천 여건 조성하고 효행 교육에 대한 장려 및 효행 문화 확산 홍보, 그다음에 효행 장려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우수 이제 자를 발굴해서 표창도 주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더른을 공경하는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주로 젊은 층이나 학생에게 교육하고 선행자를 표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조금 세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중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아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좋은 일 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차후에서는 우리 이제 젊은 층 자녀들이 어른을 잘 섬겼을 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이제 차후에 2013년도에 보면 우리 영유아 프라자도 생기고 중구 사회복지관도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효지원센터도 이렇게 생겨서 다방면에서 교육도 해주시고 어른을 잘 섬기고 봉양했을 때에 대한 지원도 좀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만큼 세태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자극을 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 또 키울 때도 또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남을 편안하게 하는. 일단 질서도 그렇습니다. 보면 질서도 남을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인데도 하는 것도 부모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이 혈압하는 게 저 가자는 옛날에 얼음 깨고 겨울에 잉어가 올라왔다. 이것보다는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우리 자손들은 다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효조례에서는 노령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노인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85세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얼마 가면에 그 금액이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잘 되어서 또 나중에 차후에 잘 인정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 지금 900여 분이 85세 이렇게 여성으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도 현 생활에서 조금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울산 동구입니다. 지난 4.27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종훈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2년부터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추진하지 않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6개 학교 6학년에 한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왜 6학년을 했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고 꼭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6학년을 실시를 했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친환경 급식을 할 생각입니다. 동구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15억 2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6학년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나머지 학년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되는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동구에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거의 80%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 어떤 요구의 기초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저희들에서 한 1% 남짓됩니다. 사실상 예산의 규모로 보면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쨌든 간에 이 정도는 지금 실시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예산이나 또 그 경제적 어떤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해온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와 학부모, 행정관청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부터 엄마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고 싶어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돈을 내서라도 우리 학교는 좀 친환경 급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근 90% 가까이 찬성으로 또 모든 그 식재료 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조미료 이런 것까지 다 바꾸는 거에 동의를 하셔서 그게 이제 90% 이상 찬성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해서 지금 한 2년간 그 돈을 더 내고 사실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당장에 친환경 급식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엄마들로서는 굉장히 환영이죠.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도 친환경 식자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급식에서 사용될 식자재를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 화학 첨가물, 수입산 식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요즘은 다 웰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 쓰는 조미료를 되게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런 걸 과연 아이들이 먹으면 괜찮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면서. 굳이 무상급식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은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원을 해서 같은 돈에서 친환경으로 돌린다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먹는 게 달라지니까 환영을 좀 받고야 하죠. 동구청은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친환경 급식계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급식센터를 통해 식자재 생산, 구매,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환경 급식계를 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회성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건 해보고 말 것 같으면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것이죠. 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행정의 일방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학교 주체,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또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울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울산 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울산 동구에서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논란도 많았지만 급식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온 정책과 제도, 우리의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네, 흔히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법률의 씨앗이라 불리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가 그 지역만의 이색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을 잘 반영한 조례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구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 농산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권까지 생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 작지만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정책,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중심 생활 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변화가 큰 한 해인데요. 이 때문에 벌써부터 친서민 생활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는 결국 단순히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책, 피부로 느껴지는 제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UBC 시사기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